이번 시간에는 일반화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화학의 기초 및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18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물질의 종류와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물질, 또 하나는 혼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각각의 정의를 보게 되면 순물질의 경우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단 한 종류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물질을 또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카테고리를 또 나누면 하나는 호돈소 물질, 실수했네요. 온이라고 썼네. 자, 홑원소 물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화합물,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뭐냐면은 호돈소 물질의 경우는 그 많은 원자들 중에서 한 가지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 바로 호돈소 물질입니다. 화합물의 경우는 그 한 가지의 원소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혼합물을 정의하자면은, 자, 순물질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한 종류라면은 혼합물의 경우는 섞여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상의 다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순물질과 그 각각의 물질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호돈소 물질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산소가 있고, 그리고 또 오존, 산소, 뭐 흔히 말하는 흑연,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뭐 아르곤, 헬륨,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런 케이스, 아니면은 이런 케이스. 자, 제가 친 이 네모를 보면은 알겠지만 똑같은 한 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근데 성질이 다르죠. 얘의 경우는 산소기체예요. 흔히 말하는 산소기체. 그리고 또 얘의 경우는 오존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체를 바로 동소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정의대로 한다면은 한 가지 원소로 되지만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합물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닷물, 그리고 또 시럽, 그리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뭐 합금,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물, 그리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화수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합물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구성들을 다 봤는데, 이 물질이 또 한 가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로도 변하거든요. 물질의 변화를 보면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랑 화학적인 변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리 변화, 이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물리적인 변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질의 물리적인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상태 변화가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단순히 물체끼리 붙어있는 결합이 그냥 깨져갖고 뭐 덩어리에서 뭐 가루가 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물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물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가지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흔히 상태 변화라고 그러는데, 먼저 고체상, 그리고 또 액체상, 그리고 또 기체상, 이 세 가지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바로 응고라 그래요. 그리고 또 고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이거를 승화라 그럽니다. 근데 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 역과정도 역시 승화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이거는 기화, 그리고 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액체가 됐으니까 액화. 그리고 또 하나가 비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융해라고 그래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융해하고 용해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융해하고 용해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융해의 경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변화거든요. 근데 용해는 물에 녹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물에 녹는 현상. 자, 물에 녹는다는 거, 녹아도 화학적인 조성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물리 변화예요. 다만 차이라면은 이거는 세 가지 상태 변화를 얘기하고, 이거는 용해의 경우는 물에 녹는 순수한 물리 변화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위험한 산업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사실 물리 변화를 다룬다기보다는 거의 화학 변화를 위주로 많이 다루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도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인 변화. 자, 화학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원자의 결합이나 조성 이런 것들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바로 정의를 내리자면 원래 물질과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원인이 되는 거는 바로 원자 간의 결합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수소기체 2개랑 산소기체 하나를 한번 반응을 시켜 볼게요. 반응을 한번 시켜보면 한 분자의 물이 만들어지죠.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수소와 산소가 서로 이런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수소, 이렇게 2개 있었고요.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여기 결합은 어떤가요? 수소랑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이렇게 2개, 그리고 또 이렇게 2개. 자,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소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산소 간의 결합도 끊어진 다음에 다시 연결이 돼야겠죠? 끊어진 결합이 연결되고 끊어진 결합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뭐 기타 여기 예시로 발효가 적혀 있는데, 발효 같은 거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발효에 대해서는 그 위험물에서 다룰 일은 없으니까 저희는 그 위험물들, 여러 가지 위험물의 변화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우고, 그 다음에 그 화학적인 변화를 다루기 앞서서 물질의 그 분자량들을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간단한 원자량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책에서도 그 문제나 기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되게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몇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먼저 수소, 그리고 또 산소, 수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가 질소, 산소,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게 나트륨, 그리고 또 칼슘, 염소, 황, 인,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이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자량은 1, 이건 12, 14, 16, 그리고 또 20, 얘는 23, 얘는 40, 얘는 35.5, 그리고 또 황은 32.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또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알루미늄이나 철이 있네요. 자, 알루미늄과 철 보면은 알루미늄의 경우는 27, 철의 경우는 55.8.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뭐 요것들 선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자량들을 다 적어봤는데 원자량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의 정의는 바로 이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탄소 12. 말 그대로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인데 원자량은 상대값이에요. 이 원자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무게를 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값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위가
없어요. 이거는 무차원이에요. 원래가. 그러긴 한데 옆에 보면은 아보가드로수랑 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거를 현실에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이대로 단위가 없이 쓰기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램이랑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현실 세계로 끌어들일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보가드로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이 1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원자량을 딱 끌어온 게 바로 이게 1몰의 숫자니까 1몰의 무게를 12g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원자량을 바로 쓸 수가 없었지만 이거를 바로 몰질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원자량을 가지고 그 실제 몰질량을 알아낼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자의 질량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분자의 화학식 양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원자량 자체는 단위가 없긴 하지만은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램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탄을 예로 들까요? 메탄은 이렇게 CH4라는 구성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탄소 원자가 하나, 그리고 또 수소 원자가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자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탄소 하나가 12, 그리고 또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근데 4개죠. 이건 하나.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6이에요. 자, 이대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분자량은 16이겠죠. 근데 이거 1몰의 질량은 바로 16g이 되는 거예요. 16g 퍼 몰이다.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몰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를 다루는데 고체랑 액체랑 기체를 다룬단 말이죠. 근데 기체 물질을 다룰 때 숫자를 이 1몰이라는 숫자를 다룰 때 그 부피로 다루면은 좀 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몰이라는 거를 또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또 정의를 해요. 이게 STP 상태에서 22.4리터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정의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STP는 뭐냐? 이거는 스탠다드 템퍼레처 그리고 또 프레셔, 이거를 합쳐서 바로 STP라 그래요. 말 그대로 STP는 표준 온도 압력, 이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20.4리터를 가지면은 요 기체는 1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 온도랑 표준 압력이 각각 어떻게 되냐? 표준 온도는 섭씨 0도, 그리고 또 표준 압력은 1기압. 이 상태가 바로 STP 상태입니다.
뭐 물론 다른 뭐 산업위생기사, 관리기사 같은 경우는 24.45L로 정의해 놓긴 한데 이 경우는 0도가 아니라 25도인 경우를 상정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다룬다면은 거의 표준온도 압력 상태, STP 상태를 위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하겠지만 0도씨 일기압에서 20.4L다는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갈 게 있는데 또 밀도라는 개념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그래서 흔히 쓰는 게 그램 퍼 밀리리터. 이 단위를 많이 써요. 뭐 때로는 비중이란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참고로 비중의 경우는 단위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기준 물질의 밀도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물질의 밀도거든요. 자,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다 똑같은 단위니까 단위가 서로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 단위예요. 참고로 비중에서 이 기준 물질은 바로 4도씨 물의 밀도예요. 이때는 물의 밀도가 1g per ml 이 정도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하고 비중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혼용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밀도하고 부피 이런 것만 알면은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몰수하고 또 질량에 대해서 또 얘기를 추가를 또 해볼까요? 그 물질의 몰수 구하기를 예시로 들면은 CO2가 22g일 때 몰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나왔죠? 자, CO2가 22g이다. 그러면은 몰수는 어떻게 됐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C는 탄소 원자량이 12, 그리고 또 산소 원자량은 16입니다. 근데 개수가 이거 한 개, 요거 두 개죠?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44예요. 아, 알겠네요. 얘는 44g per mol. 분자량의 단위는 이렇게 나오네요. 네, 44g per mol. 아, 정확히 말하면 분자량이 아니라 몰질량이죠. CO2의 몰질량은 44g per mol인 거예요. 자, 그러면 44 나누기 22 한번 해볼게요. 몇 g이냐? 해보면은 몇 g이 아니라 몰수였죠. 자, 몰수를 계산해보면 자, 이건 22g, 얘는 44g per mol. 해보면 단위가 없어지고 남는 거는 두 개의 몰이네요. 네, 2몰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아, 계산 잘못했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자, 22g, 또 44g per mol.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그램 없어지고 몰만 남네요. 단위가. 하면은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몰이 나오네요. 자, 이거 다른 수로 쓰면은 소수로 쓰면 0.5죠. 그래서 0.5몰이네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몰 분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몰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 분율 또는 몰 비율이라는 거는 그 특정 물질의 몰수비겠죠. 자, 전체 물질의
물수분에 우리가 알고 싶은 물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사실 뭐 비율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사실상의 농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부분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증기압 구하거나 아니면 몰랄 농도 이런 데 많이 관여가 되는 거니까 몰 분율, 몰 비율, 이거는 중요한 농도의 개념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물에 대한 반응식을 한번 적었었죠. 2개의 수소 원자랑 1개의 산소 원자가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은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외워두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물의 연소 반응이었죠. 뭐 여러 가지 연소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또 요게 만들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연소 생성식으로는 거의 이거 아니면 요거 만들어지는 게 거의 다수예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긴 한데, 거의 연소는 대부분 물이 만들어지거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위험물들이 거의 수소랑 탄소, 산소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석유류를 위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위험물의 다른 분량 보면은 석유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의 연소 반응식.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수는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탄소의 연소 반응식, 산소 기체랑 반응시킬 경우, 그 다음에 에테인의 연소 반응식, 그리고 또 벤젠의 연소 반응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 C3H8 프로판,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염화수소 생성 반응식. 뭐 연소 반응은 한 이 정도 적어 놓고, 이거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황산 암모늄을 생성하는 거, 이거랑,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염소산 칼륨 분해 반응식,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 자, 지금 제가 쓴 것들을 보면은 개수를 하나도 안 써 그냥 물질하고 산소 아니면 반응물 이런 것만 적어놨죠. 자, 여기서 생성물을 어떻게 적는지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2랑 O2랑 서로 반응시켰을 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 만들어지는지는 알죠? 바로 H2O가 만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만들어질 텐데, 자,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자, O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이쪽도 2개가 되겠네요, O가. 그러면은 2를 써봅시다. 아, 이게 낫네. H2O,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두 개니까 최소한 여기를 두 개를 써볼게요. 근데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긴 네 개예요. 그 숫자가 안 맞죠? 그래서 앞에다가 2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4개, 2 곱하기 2, 그리고 또 산소가 2개, 여기 2개, 그리고 또 하나짜리가 2개니까 2개. 총 해서 수소 4개, 산소 2개. 서로 평형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이번에 탄소의 연소 반응을 보면은, 자, 만들어지는 물질은 알겠지만 CO2가 만들어지겠죠. 자, 탄소 1개,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산소가 2개, 원자가 2개인데 여기도 2개네요. 아, 얘는 그냥 개수를 안 써도 이렇게 맞는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탄. 자, 만들어지는 거는 뭐 뻔하겠죠. H2O가 만들어지든가, 그리고 또 CO2가 만들어지든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탄소는 몇 개예요? 탄소는 2개. 그럼 여기도 최종적으로 2개가 되야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가 6개. 그러면은 여기는 3개가 돼야 되겠는데, 자, 여기 한번 맞춰볼게요. 자, 탄소 2개, 맞고, 수소가 6개,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산소가 3개, 그리고 또, 수소가 몇 개? 산소가 몇 개? 4개예요. 그럼 7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2분의 7을 적어야 7개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고 그냥 7을 써버리고 앞에다 2를 곱해서 각각 2배씩 해버려요. 그러면은 6개, 4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에테인의 연소 반응식은 2대 7, 4대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것들은 아예 외워두면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왜 외워야 되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숫자비만 잘 맞추면 나오거든요. 물론 외우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원리를 잘 알고 해야 그 공연히 숫자 잘못 외워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냥 이렇게만 숫자 맞추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숫자 맞춰볼게요. 여기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6개, 그럼 여기 6개, 6개, 그럼 여기 3개. 자, 이렇게 되면은 산소가 여기 12개랑 15개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5?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예 곱하기 2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2, 15, 그리고 또 여기는 6, 10, 이쪽은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숫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개수가 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쉽네요. 이것도 CO2랑 물이 만들어지겠는데 탄소 3개, 그 다음에 산소가 8개. 자, 개수를 보니까 CO2에서 산소가 6개, 그리고 또 산소가 4개예요. 그러면은 6 더하기 4는 10이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숫자가 맞지 않을까요? 네, 맞았네요. 자, 이렇게 보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CO2, H2O. 자, 여기도 4개니까 여기 2개, 여기 하나니까 여기 하나 그대로 쑥 써요. 보면은 산소 2개, 산소 2개, 총 4개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개수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수 맞추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마찬가지 이쪽도 해볼까요? 여기도 자, H2랑 Cl2랑 하면은 HCl이 만들어지는데 수소 2개랑 염소 2개 해주면 그대로 개수가 맞죠? 뭐 요거 생성하는 것도
황산과 암모니아를 반응시킨다. 뭐 연소 반응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의 경우는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자, 보면은 요거 두 개당 요거 하나가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다가 2를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개수가 똑같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KClO3. 자, 이게 조금 문제인데, 일단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예측을 해볼까요? 자,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칼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소를 안 하고 덩어리로 내려앉거든요. 염의 형태로. 그럼 KCl이 남을 거고, 그리고 또 산소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O2.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출까? 일단은 KCl은 같이 가니까 이제 요게 관건이겠네요. 만약 요걸 앞에서 2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을 3을 쓰면은 산소랑 여기 산소기스는 여기 산소기스가 맞죠? KCl의 경우는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일단은 개수는 다 들어맞네요. 그것도 암모니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NH3죠. 자, 볼게요. 수소는 3개, 여기 2개. 3개랑 2개랑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은 각각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여기 6개, 6개. 근데 여기 2개, 여기 2개. 그대로 가네요. 화학 반응식은 뭐 필수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그 개수만 잘 맞춰주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을 잘 맞춰서 똑같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는 그런 화학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소 분석과 화합물의 조성을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좀 주기율표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일단 불꽃 반응의 경우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오비탈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실험식을 쓰는 방법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지우고, 자, 그러면은 실험식과 분자식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식의 경우는 원자의 비율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질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딱 좋은 예시가 있는데, 여기 C2, H4, O2 뭐 이런 물질이 있어요. 자,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이렇게 구성된 건 알겠어요. 일단은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알겠는데 이게 몇 배인지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분자식이에요. 자, 분자식의 정의를 보면은 말 그대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정확히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실험식의 경우 일단 이런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거를 간단히 하면은 CH2O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 물질에 이 물질이 된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N배가 된 건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물질이라면은 아마 이런 게 있겠죠. O, C, H, H. 이거 흔히 말하는 포르말데히드죠. 근데 실제보다 이게 좀 무겁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C2H4O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CH2O의 몇 배? 각각 2배를 한 거예요. 분자량을 가지고 이게 분자량이 60 나왔으면은 개수를 맞추는 거죠. 일단은 여기 12, 요거 1 곱하기 2, 그리고 또 16 다 더해보면은 12, 2, 16. 자, 보면은 12, 그때 14, 16, 이거 30. 30의 2배니까, 아, 얘 60이구나. 그러면은, 실험식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요거였다.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은, 적당한 구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C, O, C, H, OH, H, H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거는 뭐 작용기를 찾아보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대충 봤을 때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아세트산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이런 화합물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거의 이렇게 해갖고 실험식을 가지고 간단한 정수비를 보고 이게 실제 분자량이랑 연계를 시켜갖고 정수배를 구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일단은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기법인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분자식만 가지고는 이게 이건지 아니면은 이거랑 이게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시성식이라 불러요. 시성식. 자, 시성식을 보면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성식은 분자의 작용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를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험식을 가지고 분자식을 한번 꾸며보고 그 분자식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산인지 아니면 단순한 알코올인지 여부를 알아내서 시성식까지 밝혀내면은 이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동정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화학계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보이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경우랑 그리고 또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배수 비례, 아까 전에 그 식을 맞춰보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 원자의 개수가 서로 맞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거의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의 기준을 맞춘 거고, 배수비례의 법칙의 경우는 제가 그 식을 맞출 때 여러 가지 그 개수들을 적어서 나타냈잖아요. 배수비례의 법칙은 그 몰수의 정수를 맞춘 거고, 일정 성분비는 질량의 정수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 이거는 기체 반응이나 좀 관련이 있는 건데, 그냥 그 1몰이면은 그냥 무조건 20.4L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태? HTP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1단원의 내용을 전부 마쳤어요. 그 뒤에 불꽃 반응을 빼긴 했는데, 불꽃 반응의 경우는 오비탈이나 그
주기율표가 좀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